높은 고구려의 하늘 아래 전쟁의 북소리가 거세게 울렸다. 국경 너머로 굽비치는 구름 사이로 붉은 태양이 머리를 내밀자 고국권왕은 성벽 위에서 노을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서쪽 대지를 바라보았다. 그가 잡고 있는 칼자루에는 이미 피에 물들어 깊게 새겨진 흠이 있었고 검붉은 깃발에는 고구려의 상징 삼조고가 검은 날개를 펼치고 있었다. 업성은 이미 불길 속에서 연나라의 잿더미가 되었다. 왕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고구려 군사들의 함성은 마치 뇌성같이 터져나왔다. 업성 함락이후 사기는 이미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 있었다. 전투로 거칠어진 그들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결연함은 오히려 더욱 강해져 있었다. 이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곳은 요동성이다. 고국원왕의 목소리가 매서운 바람을 가르고 이어지자 군사들은 일제히 무릎 꿇고 머리를 숙였다. 요동성 탈환은 단순히 영토를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고구려가 강대한 세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중대사였다. 모든 병력을 요동성으로 이동시켜라. 우렁찬 북소리가 울리자 기마 부대와 보병 그리고 공성 무기를 끌고 가는 병사들이 일제히 진군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일으키며 행진하는 고구려 군사의 함성은 그 기세가 절대로 꺾일 것 같지 않았다. 요동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구려의 핵심 요충지 중 하나였다. 언젠가 고구려 땅이었던 이곳을 연나라가 강제로 빼앗았고 오랫동안 그들의 동북방 방어선 거점으로 삼아왔다. 이제 그 요동성을 되찾아 진정한 고구려의 국력을 다시금 증명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성벽이 높고 견고하다고, 그들의 잔존 병사도 남아있다고, 고국원왕은 요동성 주위를 에워싼 고구려 군사들을 살피며 비장하게 말문을 열었다. 상관없다. 이미 업성을 불태운 우리 군대에게 요동성은 또 다른 승리의 무대일 뿐이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창처럼 날이 서 있었고 군사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성벽 위를 지키는 연나라 군사들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는지 멀리서도 허둥지둥 화살을 꺼내 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성문을 부셔라. 고국원왕의 호령이 떨어지자 거대한 공성탑이 바퀴 소리를 내며 성문 앞으로 밀려들었다. 나무로 단단히 보강된 탑 위에서는 활과 쇠뇌를 든 궁수들이 일제히 화살비를 퍼부었다. 연나라 병사들의 비명과 함께 성벽 위에서 불길과 연기가 솟아올랐다. 쾅쾅쾅. 공성 망치가 성문을 거칠게 내리칠 때마다 철갑을 두른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진역했다. 화살과 바위가 성벽 위에서 쏟아져 내렸으나 고구려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성문이 우지끔 부서지는 굉음이 울려 퍼졌다. 돌격하라. 아홉 터져 나오는 함성에 맞춰 고국원왕이 가장 먼저 말을 몰아 성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불길처럼 이글거렸고 곧이어 뒤를 따르는 개마무사의 심장도 같은 불꽃으로 타올랐다. 개마무사들은 천하제일의 기병이라는 명성답게 일제히 말에 박차를 가하며 쇄도했다. 청동 갑옷이 부딪히며 내는 거친 소리와 발굽이 지면을 사정없이 내리찍는 울림이 성벽을 뒤흔들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 사이사이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적군의 함성이 희미하게 섞여 들렸다. 금빛 장식이 빛나는 투구를 쓴 고국원왕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창끝으로 성문 위에 서 있는 적군의 병사를 가리키며 다시 한번
천지를 가르는 외침을 뱉었다. 이 성은 원래 우리 고구려의 것이다. 우리가 되찾는다. 그의 외침과 함께 고구려군의 창과 검이 폭풍우처럼 쏟아져 내렸다. 날렵하게 달려드는 기마 부대의 창은 저항하는 연나라 병사들을 무참히 꿰뚫었고, 뒤이어 검붉은 갑옷을 입은 보병들이 달려들어 적들을 그물치듯 몰아세웠다. 그들의 칼끝에서 떨어지는 핏방울은 이미 전장을 붉게 물들였고, 땅을 울리는 함성과 비명은 지옥의 문을 열어 젖힌 것처럼 사방을 채웠다. 연나라 병사들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서거나 허겁지겁 성 내부 골목으로 몸을 숨기려 했지만 이내 뒤에서 몰려오는 고구려 장창병들에게 다시금 길을 막혔다. 장창병들은 양손으로 긴 창을 고정하고 앞으로 뻗어 기세를 잃은 적군에게 가차없이 찌르기 시작했다. 날카롭게 벼려진 창끝이 번쩍일 때마다 연나라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갔다. 막아라 막아. 연나라의 지휘관이 마른 목을 돋우어 병사들을 다급히 지휘했으나 이미 고구려군이 몰아치는 기세는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현란하게 말을 몰아 돌진하는 개마무사의 검이 번쩍이자 적군의 긴창을 든 병사 몇 명이 동시에 쓰러졌다. 허공에서 새하얗게 반짝이는 칼날은 마치 초승달이 지상을 베듯 순식간에 적을 베어 나갔다. 그 틈을 타 뒤이어 달려드는 고구려 보병들은 우렁찬 함성을 내지르며 적들의 공격로를 가차없이 차단했다. 매섭게 휘둘리는 도끼와 둥이는 이미 낙담한 연나라 병사들을 손쉽게 후려쳤고, 방패를 들어 가까스로 버티는 적병도 일격에 몸이 휘청거렸다. 한 가닥 저항을 꿈꾸는 연나라 병사가 검을 높이 들어 보았으나 고구려의 장수가 번개 같은 검격으로 이를 반으로 잘라버렸다. 이내 피냄새가 짙게 깔린 공기가 성안을 뒤덮었다. 연나라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 밀치며 달아나기 바빴다. 얼마 전 업성이 함락될 때도 이토록 치열하고 압도적인 기세로 무너졌다는 소문은 사실이었다. 매섭고 강인한 고구려군의 모습에 이미 마음부터 꺾여버린 그들은 성 안을 뒤엉킨 채 도망칠 뿐이었다. 그러나 고국권왕의 칼끝이 도망치는 이들마저 용서하지 않았다. 적들에게 자비는 없다. 이 성을 반드시 되찾겠다. 그의 강렬한 의지는 병사들의 영혼을 짜릿하게 울렸다. 용맹한 개마무사와 보병들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순식간에 성 곳곳을 점령했다. 맨 앞장서서 징역하던 장창병들의 창끝은 이미 선열로 물들었고, 뒤를 잇는 부대들은 성벽 위, 성문 근처, 그리고 골목마다 각자의 위치를 확보해 나갔다. 공격의 파도가 일순간 소강 상태에 접어든 찰나 붉은 갑옷을 입은 고구려군이 성벽을 향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그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과 요동성을 되찾고자 하는 간절한 염원이 뒤섞인 거대한 울림이었다. 호랑이가 울부짖는 듯한 그 소리에 연나라군의 지휘관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다 굴복한 병사들이 무장을 내려놓고 백기를 들어 올리는 순간 고국권왕은 사령부가 있던 중심부로 말을 재촉했다. 모두 결박하라. 고국권왕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았다. 미처 반항할 틈조차 주지 않고 닥치는 대로 항복한 병사들의 무기를 빼앗고 포박했다. 그들은 이미 고구려군의 용맹 앞에 기세가 완전히 꺾여 있었다. 마침내 성의 한가운데로 고구려군의 깃발이 나부끼며 세워졌다. 까마귀 세 발이 그려진 삼조고, 깃발이 거세게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힘차게 펄럭였다. 성벽 위에서 춤추듯 휘날리는 그 깃발은
되찾은 요동성의 영광과 함께 고구려 정운의 가슴에 뜨거운 자부심을 새겨 넣었다. 고국원왕은 손에 들었던 검을 아래로 내리며 탁 트인 성벽 너머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숨결에는 전장을 가득 메웠던 피비린내와 함께 해방된 땅에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었다. 이제 요동성은 다시 고구려의 것이 되었다. 그 한마디에 고구려 정우는 힘껏 함성을 질렀다. 10년이든 100년이든 결코 잊히지 않을 그날의 승정화가 요동성 안팎으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함성은 다가올 더욱 큰 전투의 전조처럼 하늘을 뒤덮었다. 연나라가 요동성을 요새화해 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큰 이득이 되었소. 고국원왕은 성간의 지휘소로 들어가 성곽을 살폈다. 땀에 흠뻑 젖은 장수들이 그 뒤를 따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곳을 고구려의 동북방 방어선의 중심으로 만들 것이다. 철저히 고구려식으로 개조하고 군사들을 재배치하라. 요동성의 옛 구조물과 방어시설은 이미 탄탄했지만 고구려 특유의 견고한 건축 양식이 더해지자 비로소 완벽한 철옹성이 되었다. 날카로운 쇠창과 강화된 철문, 그리고 높은 성벽에서 번갈아 순찰하는 병사들의 모습에 이곳이 다시는 다른 나라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게 했다. 연나라의 흔적은 모두 지워라. 이 성은 앞으로 백제와 중국을 맞설 우리 고구려의 첫 번째 방패이자 칼날이 될 것이다. 성벽을 따라 걷는 고국권왕의 주위로 그의 충직한 신하들이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았다. 요동성을 재정비한 뒤 고국원왕은 서쪽을 응시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백제가 요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 고구려는 결코 마음 놓고 숨 쉴 수 없었다. 그는 칼끝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신하들에게 엄명을 내렸다. 우리가 백제와 다시 맞붙을 날이 멀지 않았다. 요동성은 우리의 방패가 되었으니 이제 그들의 심장을 향해 칼날을 겨눌 때가 온 것이다. 신하들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놓았다. 폐하, 연나라를 멸망시키느라 우리의 병사들도 지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병력을 재편성하는 것은 어떠하옵니까? 그러나 고국원왕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준비는 이미 끝났다. 업성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우리 군사들은 백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의 기세에 겁을 먹고 있을 때 단숨에 공격해 그들에게 업성의 불길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서려 있었다. 수년 전 백제의 침공으로 잃었던 영토와 자존심, 이제는 되갚을 때가 왔다. 백제의 북부를 초토화하고 위례성을 무너뜨린다. 고국원왕은 지도 위에 손을 내리쳤다. 시퍼런 눈빛에는 이전보다 더 깊은 분노가 고여 있었다. 연나라를 멸망시킨 후에도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백제가 살아있는 한 고구려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바깥마당에서 군사들의 함성이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다. 무거운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무기를 정비하는 소리가 성안 구석구석을 메웠다. 고국원 왕은 직접 계마무사들을 이끌고 출정하기 위해 말을 탔다. 이번에도 내가 선봉에 설 것이다. 업성에서처럼 이번에도 내가 가장 먼저 성문을 부술 것이다. 말을 탄 채 고국원왕의 검붉은 망토가 세차게 휘날렸다. 그의 주위를 둘러싼 병사들은 시퍼런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았다.
이미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이번만큼은 왕이 스스로 앞장서겠다고 선언하니 사기는 더욱 치솟았다. 불타오르는 요동성의 승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고구려는 다시금 강대국의 위용을 뽐냈고 백제와의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대결은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고국 권왕의 칼날은 다시 서쪽을 향해 번뜩였고 그 칼끝은 백제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다. 백제여, 준비하고 있어라. 이번에는 내가 너희의 역사를 16번째 뒤흔들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검붉은 저녁 노을을 뚫고 울려 퍼졌다. 이미 시작된 복수의 전쟁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어 흔들어 놓으리라. 백제의 왕궁에 감도는 공기는 한껏 긴장감에 젖어 있었다. 근초 고왕은 깊은 침묵 속에서 신하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다. 고구려가 북방에서 연나라를 멸망시키고 요동성을 회복했다는 기사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뚫을 듯 높아져 있었다. 대왕 폐하, 고구려군이 남하를 준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병력은 대략 3만, 직접 고국 원왕이 지휘하고 있다 합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업성과 요동성에서 거둔 승리로 이미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내려온다면 우리 북부 방어선이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신하들의 보고에 근초 고왕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롭게 변해갔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명을 내렸다. 휘수태자를 부르라. 그 한마디에 주위 신하들의 표정이 일제히 달라졌다. 휘수태자는 근초고왕의 후계자이자 백제의 장래를 책임질 강인한 장수였다. 곧이어 왕궁의 정전에 들어선 휘수태자. 그는 가벼운 예를 갖춘 뒤 곧바로 상황을 묻는 눈빛을 보냈다. 근초고왕이 침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고구려가 북방에서 승리에 취해 남하하고 있다. 사기는 이미 누구도 꺾지 못할 정도로 높다. 너에게 이만의 병력을 주겠다. 적의 예봉을 꺾고 우리 북부를 지켜라. 휘수는 서슬퍼런 눈빛으로 이를 악물었다. 아버지, 목숨을 걸고 그들의 기세를 꺾어놓겠습니다. 근초고왕은 태자의 결연한 표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정면 충돌은 피해야 한다. 저들은 지금 잔뜩 고무되어 무모한 공격도 서슴지 않을 테니 그들의 허를 찌르고 방심을 유도하거라. 휘수는 단호히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태자는 곧장 진영으로 돌아가 이만의 정예 병사들을 선별했다. 그 중에서도 명장 막고해와는 휘수와 수많은 전투를 함께한 신뢰할 만한 인물이었다. 휘수는 막고해를 따로 불러 작전을 설명했다. 막고해, 고구려군이 우리 북부로 진격하려면 반드시 예성강을 건너야 한다. 우리는 이 강에서 그들의 예봉을 부러뜨릴 것이다. 막고해는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태자님, 믿고 맡겨주십시오. 고구려군이 방심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강을 건너려는 순간 그들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겠습니다. 휘수는 미소 지으며 병사들에게 이동 명령을 내렸다. 정훈이 말발굽 소리와 함께 먼지를 일으키며 예성강으로 향했다. 예성강에 도착한 휘수는 지형을 꼼꼼히 살핀 뒤 배와 기타 장비들을 굽이진 강둑 뒤로 옮기고 갈대숲 속에 병사들을 매복시켰다. 마치 아무도 지키지 않는 버려진 강처럼 보이도록 꾸민 것이다. 고구려군이 강을 건널 때 가장 얕고 물살이 새지 않은 곳을 찾을 거다. 우리는 그 지점을 집중 공략할 것이다. 백제 병사들은 흩어지지 않고 명령에 따라 갈대숲 뒤에서 잠복했으며
배와 통나무 등의 도하 장비도 보이지 않게 치워놓았다. 휘수는 시종일관 조용하고 치밀했다. 바람 소리조차 거슬리지 않게끔 분위기를 숨죽이는 가운데 그들은 고구려군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 저 멀리서 고구려의 깃발이 모습을 드러냈다. 갑옷과 창에 반사되는 햇빛이 번뜩이는 장관은 연나라를 멸망시킨 무적의 군대라는 소문을 증명하는 듯 보였다. 고국원 왕이 말 위에서 예성강을 내려다 보았다. 이 강만 건너면 백제의 심장부로 들어설 수 있다. 병사들이여, 두려워 말라. 백제가 우리를 어찌 막겠느냐. 그 말에 장수들과 병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다. 업성과 요동성도 무너뜨렸는데 백제 따위가 우릴 막겠습니까? 그들의 기세는 실로 대단했지만 주변의 백제군의 흔적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 없었다. 고국원 왕은 직접 말에 올라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며 얕은 물가를 찾았고 이윽고 최적의 도하 지점에서 멈춰섰다. 여기다. 물살이 그리 세지 않고 수심도 얕아 보인다. 정운, 도하 준비. 고구려군의 선봉대가 서서히 강물을 밟기 시작했다. 말발굽이 물살을 가르며 작은 물보라를 일으켰고 뒤이어 병사들이 걷고 수레들이 이어졌다. 전열을 유지하며 강을 건너는 모습은 위풍당당했지만 경계는 꽤 느슨해 보였다. 백제군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그럴만도 했다.